CNN 다큐멘터리 한 편이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감독 클레어 리빙스턴. 동아시아 성장 집중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었죠. 그녀에게 아시아의 최고는 당연히 일본이었고 한국의 서울은 도쿄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선 그야말로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방문하게 된 서울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CNN은 이 다큐멘터리를 막으려 했을까요? 자, 그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서울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리빙스턴입니다. PBS에서 2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퓰리처상 트로피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들해졌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도시 안전지수와 사회 신뢰. 이번 다큐 주제였어요. 과연 어떤 도시가 진정한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도쿄부터 갔어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신주쿠의 네온사인.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 예술 작품 같은 음식들. 이곳이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모습이라고 확신했어요. 헬싱키와 베를린도 갔습니다.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어요. 진짜 인간미는 없었죠. 하지만 도쿄는 달랐습니다. 그때 MIT 출신 케빈 박이 찾아왔어요. 5년간 서울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빛났어요. 클레어, 서울은 어떠세요? 저는 실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요? 케빈, 솔직히 말해봐요. 지하철에서 노인들도 밀친다던데. 아직 신뢰 자본이 부족한 사회 아닌가요? 케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울 밤거리였습니다. 클레어, 한밤중에 여성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영상 속에서 새벽 2시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서울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가는 도시입니다. 카메라로 감시하지 않아도 범죄율이 낮아요. 경찰이 순찰하지 않아도 질서정연하죠.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서울은 도쿄의 아류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빈, 당신이 너무 미화해서 보는 건 아닐까요? 서울이 도쿄를 넘어선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케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당신의 25년 경험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서울에서는 무인 매장이 새벽에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거친 거리가 보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있을까? 제가 찾던 진짜 신뢰 사회가. 망설임 끝에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서울로 이끌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공항이 맞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이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안내방송이었습니다. 4개 언어로 동시에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완전히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퀄리티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나았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여권을 스캔하는 순간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가 저를 정확히 인식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케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동 입국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죠. JFK 공항에서 2시간씩 줄 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복잡한 동선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출입국장을 나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한가운데 한국 전통 자개장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조명을 받으며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박물관처럼 느껴지는데요.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도 놀라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분 단위로 정확하게 말이에요. 시계를 보며 확인해봤죠.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나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독일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화장실 시설도 첨단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 세면대, 완벽한 청결 상태까지. 입구에는 실시간 사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베터 댄 JFK, 베터 댄 히스로.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택시 기사님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웰컴 투 코리어.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서비스 정신이 남달랐어요. 단순히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시내로 가는 길에 케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5년 경험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텔에서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케빈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건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통카드였죠. 이게 티머니 카드예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다 탈 수 있어요. 환승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도 됩니다. 반신반의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따로, 버스 따로, 택시는 또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니.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곰팡이 냄새를 떠올리며 비교해보니 천지 차이였어요. 여기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케빈이 보여준 지하철 앱을 봤습니다. 모든 열차의 실시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정확성은 NASA 기술 수준 아닌가요? 케빈이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에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승객들이 완벽하게 질서정연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는 사람이 차례로 탔어요. 밀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어인데도 노약 좌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서 갈 정도로 붐비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왜 아무도 저기 안 앉죠? 노약 좌석은 노약자를 위한 거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아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죠. 서로를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젊은 직장인이 지팡이를 짚고 탄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실시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티머니 카드로 탔어요. 신기하게도 환승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약 좌석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승객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택시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기사님의 서비스 정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어떠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통합 모빌리티구나.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니. 2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밤에 나가야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케빈의 제안에 따라 밤 11시에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걱정됐어요. 이 시간에 외국인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안전할까? 뉴욕에서는 밤 11시에 거리를 혼자 걷는 건 자살행위였거든요. 명동 거리에 발을 내디딘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찼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혼자 걸어다니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태연하게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 여성도 있었죠. 이런 광경은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완전히 안전해요. 서울에서는 새벽 3시에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거리 곳곳에 무인 매장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편의점, 셀프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직원이 없는데도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호기심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품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셀프 계산대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바코드를 찍으니 자동으로 계산됐어요. 사람 없이도 이 모든 게 작동한다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지금 서울 시간으로 밤 12시 명동에 서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0시에도 총 맞을까봐 무서워요. 이게 진짜 아시아 도시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네요.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만 명, 5만 명, 10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의 밤을 보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장사하셔도 위험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밤에도 완전히 안전하죠.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한 번도 무서운 일 없었어요. 생방송 댓글들이 더욱 폭주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네요. 정말 안전한 게 맞나 봐요. 이게 진짜 아시아의 모습인가요? 서울이 완전히 미래 도시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더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트하고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맥주를 마시는 평화로운 풍경들을 말이에요. 그 순간 레딧에서 본 외국인 후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새벽 2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총소리도 없고 위험한 취객도 없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서구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네요. 21세기는 정말 아시아의 시대구나.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서울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무인 카페였어요. 아침 8시인데도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두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키오스크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동했습니다. 원두를 계량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 온도까지 조절하더라고요.
5분 후 제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셔보니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바리스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벽면 안내문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문제 발생 시 30분 내에 기술자가 출동한다고 적혀 있었죠. 셀프 세탁방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동전 없이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었죠. 세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세탁기 위에 개인 세제들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섬유유연제, 표백제, 울 전용 세제까지. 공용으로 사용하세요라는 손글씨 메모와 함께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놓아두면 안 없어져요? 한국에서는 당연하죠. 서로를 믿으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바닥나면 누군가 다시 채워놓아요. 미국이었다면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게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며칠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탁방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난 같은 일은 없나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가끔 기계 고장은 있어도 물건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들 양심적으로 이용하시거든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구나.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무인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꽃집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셀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 누구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죠. AI 로봇들도 곳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청소 로봇이 거리를 정리하고 배달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안내 로봇이 관광객들을 도왔어요. 이 도시의 효율성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포장마차 정순자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국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힘드시죠? 젊은 사람들이 출근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하지 않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술 취한 아저씨가 돈을 덜 주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주고 갔어요. 심지어 미안하다고 커피값까지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가끔 실수로 돈을 덜 주고 가거나 잔돈을 틀리게 받아도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정산하고 가요. 우린 서로를 믿어요. 그게 바로 서울이에요.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서 돌아가는 도시예요. 기계가 발달해서 편리한 것도 좋지만 사람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되죠.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든 거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14시간 비행 동안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서울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복잡한 동선, 느린 시스템, 불친절한 서비스. 모든 게 대조적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편집실로 뛰어갔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열정적으로 편집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티머니 카드 시스템, 명동거리의 평화로운 풍경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2주 후 PBS 편성 회의가 열렸음입 제시도와의 계속 편지입니다. 편성 책임자 제임스 윌슨 앞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서울편을 상영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서울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영이 끝나고 제임스의 첫마디는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클레어, 일본 파트는 정말 훌륭해. 도쿄의 완성도가 대단하더군. 하지만 한국 분량은 좀 줄여야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파트가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는데 왜 줄이자는 거죠? 제임스,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자들 반응을 보셨잖아요. 제임스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현실을 봐야 해.
한국은 아직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야. 하지만 한국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생소해. 회의실에서 다른 프로듀서들과 논의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데이비드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본 관련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3.2%야. 하지만 한국은 1.8%에 불과해.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서울의 무인 시스템, 밤거리의 안전함. 이런 건 일본에서도 볼 수 없어요. 편집부장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을 고려해야 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 며칠 동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편집실에서 서울 영상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임스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한국 파트를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제 25년 경력을 걸고라도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제임스가 화를 냈습니다. 클레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내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상관없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저널리스트가 되느니 차라리 커리어를 포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일본 스토리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고. 서울에서 본 그 놀라운 모습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서울 다큐멘터리 편집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편집실에 남았어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내 압력은 계속 거세졌어요. 한국 파트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5분 이내로 줄이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저를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케빈 박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클레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마침내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회사 몰래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솔 코드 더 퓨처 위 네버 익스펙터드였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동시 업로드했죠. 공개 첫날 조회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만 뷰, 12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행성 같은데요.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예요. 뉴욕보다 훨씬 선진적이네요. 정말 놀라워요. 3일 만에 조회수가 1억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서울코드,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 독일 슈피겔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영국 BBC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대한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팀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한국 도시 문화 시리즈를 만들어주세요. 예산 제한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일주일 후였어요. 칸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제 작품이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믿을 수 없어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통보였죠.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품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배려와 품격이 만들어낸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PBS 본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제게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클레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내가 옳았고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회사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클레어 리빙스턴 감독의 혁신적인 시각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 공개 후 서울 관광 문의가 500%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각국 정부에서도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런던시에서는 서울의 교통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진실은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챕터 8 서울 시민이 되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웰컴 백 투 코리어라는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다큐멘터리 정말 잘 봤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온 기분이었죠. 이번 방문의 특별한 목적은 CNN과 BBC 동시 방영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워낙 큰 임팩트를 남긴 탓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후속편을 원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 유명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텔레비전에서 보던 분이 정말 오셨네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매일 와서 사진도 찍고 국수도 사드시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명동거리를 다시 걸어보니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무인 매장을 신기해하며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 독일 관광객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다큐멘터리 보고 여기 왔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네요. 베를린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도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도시를 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죠. 케빈 박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어,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도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어났죠. 저녁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서울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특히 한 대학생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국인 눈으로 본 우리 도시의 모습을 보니 새로웠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죠. 60대 직장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마지막 날 밤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 도시가 전혀 낯설지 않았죠. 뉴욕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생방송 마지막 멘트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완전히 서울 시민이 되었어요. 이 도시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 마이너스 배려와 품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클레어가 서울의 명예 시민이에요. 이런 게 진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죠. 서울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공항에서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한 관광객이나 기자가 아니라 정말로 서울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